잘 그리네요. 주문 안 하는 거야? 네. 아, 각자? 요거까지 같이. 네. 각자. 치즈네. 그러면은 아까 이게 녹화가 안 돼가지고 다시 찍어야 되겠어. 다시 리바이벌 잠깐 하고 이렇게 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잘 얘기해 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시공간이 휘어져 있는데 이 시공간이 휘어진 원인이 물질하고 이건 에너지들에 의해서 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게 하나의 크게는 은하라도 볼 수 있고, 작게는 원자, 전자, 빛도 될 수 있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냉장고라든가 책상,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각각 속도라든가 내가 있는 이벤트에서 거리하고 속도 이런 거에 가지고 시공간이 이렇게 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요거를 이제 정확히 하려면은 이 전 우주에 있는 각 에너지하고 물질에 대한 거리라든가 속도를 알아야만이 정확한 시공간이 어떻게 휘어지는가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전 우주를 따져주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 이벤트 A와 이벤트 B 사이에 요 작은 공간에서만 따져주자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그 에너지 모멘텀 텐서입니다. 그래서 또 이게 영향되는 게 또 2차 비앙키 한정식에서 나온 아인슈타인 텐서도 마찬가지로 I 구수 좌표계, J 구수 좌표 간의 어떤 관계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 모멘텀 텐서도 이런과 이벤트 A와 이벤트 B 사이의 그 공간에서의 밀도의 변화, 요거에서 이게 영향을 받으니까 이게 요 밀도에서의 변화만 우리가 따져주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공간을 큐브 형태로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I 구수 좌표계, 여기 이벤트 A가 I 구수 좌표계고요. 이벤트 B가 J 구수 좌표계예요. 여기가 J 구수 좌표계, 이 포인트가. 그래서 밑에서 이제 입자 하나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I 구수 좌표계 순간에서 입자의 어떤 위치가 이 안에 M0라는 게 어떤 VI 구수 좌표 입장에서의 속도가 이런 식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J 구수 좌표계 순간에서는 이 면에 한 입자가 반절만 겉에 있다고 생각하자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VJ로 이렇게 가는 상황을 지금 상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모멘텀 텐서는 먼저 이제 고려해야 될 게 요거예요, 요거. 로제로 C자성에다가 I 구수좌표에서의 순간 사원 속도를 곱하면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도 안식은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곱하면은 이제 시간 성분이 토탈 에너지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간 성분은 이 토탈 에너지에다가 V 곱하면 이게 모멘텀이거든요. 모멘텀인데 빛의 속도에 비해서 그 속도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가를 따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 아이쿠스 좌표계의 이 속도가 빛의 속도에 비해 아주 작으면 요 모멘텀 항은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의미가 있으려면은 이 속도가 굉장히 커야 됩니다. 빛의 속도에 가깝게 10% 내지 20%, 30%좀 의미가 있으려면 그 정도 속도는 나와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고 이제 보면 이걸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질량 중과예요. MJ 로제로는 이제 입자가 많았을 때 어떤 그 육도를 표시한 거고, 입자 하나만 있을 때는 이 로제로가 이제 MJ로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이크스접의 V 속도에 대한 요게 질량 중과 항목이에요. 질량 중과 항목.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질량 중과한 거에 속도 곱한 모멘텀이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 모멘텀 텐사는 요거에다가 다시 제2국수좌표계의 사원 속도를 곱하는 겁니다. 예, 사원 속도를. 그 곱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곱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요 큐브 안에, 여기 시간 성분은 에너지에 가감된 변화의 양을 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모멘텀에 변화된 양을 갖다가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요거죠. 뭐 시간 성분만 따져보면. 그 다음에 여기다가 J를 곱했다는 거는, 요거는 이제 그 벡터 곱인데, 우리가 흔히 하는 내적도 아니고 외적도 아니에요. 이거는 다이아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아드는 수학책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곱하면 이게 최종적으로 나오는 식은 시간성만 따져보면은 로 제로 C 자승에다가 루트 1 마이너스 C 자승분의 VI의 자승이 요놈에 요걸 하나 더 곱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 더 요걸 곱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걸 1 마이너스 C 자승분의 VJ 자승 이걸 곱하면은 보면은 이제 요게 어떤 아예 국자표 입장에서의 질량 중과 항목인데, 보면은 이 입자랑 이 입자 같은 입자잖아요. 그래서 요 질량 중과 항목에다가 또 제2에 있는 질량 중과 항목이 또 생기는 거예요. 추가. 보면은 C자승분의 V자승은 단위가 없는 거예요. 얘도 속도고 얘도 속도잖아요. 단위가 없는 스케일 패턴은 똑같은 거예요. 그냥 비율이 비율. 예. 질량이 증가한다는 게 속도가 증가한다는 왜냐면 특수상대성률을 알잖아요. 속도가 증가하면 질량도 같이 따라서 증가한다는 걸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 항목은 아이구수좌표계에서의 나오는 질량 증가고, 또 같은 입자가 요리 가잖아. 그놈에다 또 요걸 또 해주는 거야. 속도가 변했으니까. 변했으니까. 그러면은 특수상대론에 세 가지 효과가 있죠. 시간 늘어지고 길이 짧아지고 질량 증가하고. 그러니까 이건 단위가 없는 어떤 스케일 같은 거야. 그걸 곱해주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요 시간 텀은 여기 이 큐브 안에 있는 에너지에 가감된 양인 거야. 이게. 그래서 그렇지. 그 모멘텀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거죠. 모멘텀도 여기다가 하나, 여기에다가 여기 곱했다는 얘기는 하나 더 붙여주는 거야. C 자승분의 VJ의 자승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바로 여기 되는 거야. 그게 에너지 모멘텀에서, 그러면 모멘텀에 공간 성분에서는 모멘텀에 가감된 양, 그게 바로 에너지 모멘텀 텐사의 정의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요거를 다시 이제 공변 미분을 하면 제로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로가 공변 미분을 한다는 거는 뭐 다 여러 가지 모멘텀도 있고 있는데, 시간 에너지만 따져준다면은 요렇게 되는데, 이 식에서 요거를 넘기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T00. 그게 뭐죠? I구수좌표계의 토탈 에너지, 그 다음에 제2구수좌표계 토탈 에너지에 가감된 양을 갖다가 시간 성분으로
미분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 가간된 양이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큰 변하는 양은 시간에 변하는 양은 X축으로 에너지가 1은 X축이고 2는 Y이고 3은 Z잖아요. T01, T02, T03가.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 가간된 양이 이게 시간상에 변화된 양은 X축으로 빠져나가고 남은 양, Y축으로 빠져나가고 남은 양, 그 다음에 Z축으로 빠져나가고 남은 양을 더하면 바로 여기에 남아있는 양, 시간상으로 변하는 양이 된다. 이건데, 이건 일종의 그 에너지 보존 법칙에 해당돼요. 근데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에너지 보존 법칙은 아니고, 왜냐면은 빅뱅 초기에는 이 큐브 안에 밀도가 굉장히 높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주는 요 큐브 안에 밀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뭐 수소 원자 하나 정도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밀도가 없거든요, 밀도가. 변했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은 아니고 어떤 빅뱅 이후로 어떤 시공간의 팽창률을 감안한다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표시는 안 했지만 운동량하고 산운동량, 각운동량하고 선운동량 보존 법칙도 이런 의미로 공변미분에 대해서 성립이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표시한 게 바로 요거란 얘기죠. 요거.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시간과 공간의 어떤 팽창률을 감안했을 때의 에너지 보존 법칙하고 선운동량 보존 법칙, 가운동량 보존 법칙을 한 번에 표시한 게 바로 이 식이에요. 예. 그런 보존 법칙이 항상 성립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그 기하 2차 비안키 항등식이 제로고 2차 비안키 항등식에 약간 모디파이한 게 이게 아인슈타인 텐서고, 아인슈타인 텐서도 공변 미분에 대해서 제로가 되고 얘도 제로가 되기 때문에 같이 놓으면은 아인슈타인이 생각을 같이 놓으면은 이게 성립할 거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중력장원 방정식이고. 근데 거기는 왜 K를 안 붙였어요? 밑에는. K가 있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 저기 위에 공변 미분하면서 그 K가 들어가 있잖아요. T, I, J, K? 예. 그게 K가 왜 뺐냐? 공변 미분 하잖아요. K는 왜 뺐냐면 여기 공변 미분 K 있잖아. 여기. 이게 세미콜론하고 K면 이게 공변 미분이라는 뜻이에요. 예. 여기도 공변 미분 0. 생략해도 상관없으니까 뺀 거예요? 여기도 공변 미분하면 0. 그 다음에 여기 에너지 모멘텀 산소도 공변 미분하면 0. 그래서 이거 없어지고 같이 노는 거야. 양쪽에 빼도 상관없어. 그래서 이제 요 시기 중력장 방정식이 탄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비례상수 K를 이제 넣었어요. 그래서 이 비례상수 K를 이제 구해야 돼. 그래서 그 K를 구하는 게 다음 PPT예요. 그래서 다음 PPT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에너지 모멘텀 텐서가 그 녹화에서 빠져가지고 빠르게 제가 그 리바이벌 할 겸해서 사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본 강하고 여기서 이제 이 K 상수를 구하면은 C4승분의 8파이G가 구해집니다. 그래서 요 초기 조건은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초기 조건이에요, 내가. 지표면상에는 내가. 그래서 내가 I 구수 접촉이야. 그 다음에 내 바로 옆에가 인접한 J 구수 접촉이. 그 내 지표면은 내가 바로 초기 조건하고, 그 다음에 경계 조건. 그래서 매트릭 텐서를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지구라는 구형 물체가 있을 때 공간이 찌그러지는데
여기 주변에는 많이 찌그러져 있고, 그 다음에 점점 가서 이제 평탄한 우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가정을 하에서 나온 게 매트릭 텐서를 이렇게 가정을 일단 해보는 거예요. 가정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2의 2 알파 R이라고 있어요. 이 알파 R이라는 함수는 뭐냐면은 가정을 이렇게 한 거야. 이 R이 무한히 멀리 가면은 이 알파는 0으로 가는 거야. 0으로 접근하는 그런 성격의 함수야. 그랬을 때, 요 베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요 중심 R이 많이 멀어지면은 얘는 0이 되고, 얘도 0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0이 되고 2의 영승은 1이고, 2의 영승은 1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처음 평탄한 우주의 구좌표에서의 매트릭 텐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서 이렇게 매트릭 텐서를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요놈하고 그 다음에 아까 초기 조건은 내가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만유인력 법칙이에요. 만유인력. R 자성분의 GMM. 요게 이제 우리 지표면에 있는 내가 있는 곳에서 성립하는 실험식으로 정확히 증명이 된 실험식이거든요, 이게. 요게 이제 초기 조건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런 게 경계 조건으로 해서 멀리 가면 평평한 우주의 구좌표에서의 매트릭 텐서가 된다는 경계 조건 두 가지로 해가지고 요 K를 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만유인력 법칙인데 이거는 뭐예요? 요거는 이게 뭐냐면은 아인슈타인 텐서잖아요. 아인슈타인 텐서고 2차 비앙키 항등식의 다른 형태잖아요. 이거는 미분 방정식의 형태예요. 미분의 형태예요. 미분의 형태. 꼬리. 그 다음에 요거는 미분의 형태 꼬리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에 대한 미분의 형태의 방정식의 꼴이 뭐냐면 그게 포화성 방정식이야. 그래서 포화성 방정식이 델 자승의 파이 4파이 입실론 제로인가? 입실로 4파이 지로인가요? 4파이 지로죠? 갑자기 잠깐 줘보실래요? 사파이 지로네요. 사파이 지로. 포화성방정식이 사파이 지로. 요놈하고 완전히 같은 식이에요. 포화성 방정식하고 만유인력 법칙은 얘는 미분 형태의 꼴이고 얘는 그냥 실험에 의한 거시적인 스케일의 식인데 얘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초기 조건은 이걸 쓰는 거예요. 이걸. 경계 조건을 이걸 쓰고. 그래서 그걸 쓰면은 K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9장에 이제 어떤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례상수 K를 구했고, 그 구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 시간상 내가 그걸 설명하는 거는 시간적 제약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한번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걸 약간 변형해서 이제, 슈바르츠 실드가 직접 구했습니다. 이 알파라고 베타를 구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거예요. 슈바르츠 실드가 나온 이게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다 들어있잖아. 만유인력 산소 들어가 있고, 여기 태양 질량이면 태양 질량 들어가 있고. 근데 여기에 만유인력 법칙이 아까 그 초기 조건으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게 여기 다 이게 다 그대로 보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게 맞아요. 아래에다가 아래 많이 무한대로 커져봐요. 그러면 이게 제로가 되죠. 예. 그럼 여기 1 되고 여기도 무한히 커지면은 요게 제로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돼서 그 평평한 우주의 매트릭 텐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이런 구좌표상에서의 매트릭 텐서고, 이 말은 뭐냐면 이거를 갖다가 이거는 의미는 뭐냐면은 GI잖아요. 이 이무에 인접한 I 구수 좌표계. 그 다음에 인접한 J 구수 좌표계. 간의 시공간의 변화가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 크리스토펠 있죠? 저 식이 나오기까지는 요 크리스토펠 있잖아요. 아까 이걸 구해야 의미가 있는 어떤 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다 구하는 거예요. 다 구해가지고 나온 게 바로 요거죠. 요 결과식이. 그래서 이게 그 크리스토펠 64개를 구한다는 게 그 굉장히 좀 많은 양이기 때문에 많은 양인데 64개가 다 그 값이 나오는 게 아니고 거의 다 제로가 돼요. 그죠. 다 다른 게 아니고. 왜 제로가 되냐면 이런 구형 물질 있잖아요. 구형 물질이 상하 대칭이고 대칭이라. 좌우 대칭이에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상하 대칭이고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요 대각선의 함등이 다 제로야, 제로. 여기가. 왜 제로냐면은 여기가 T2 아닙니까? 여기 구좌표계니까 R 세타 파이 되죠. 요거는 이제 그 I 구수좌표계라고, I 구수좌표계야. 그 다음에 요거는 T의 R의 세타 파이야. 봐봐. 그러면 상하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하나 예를 들자면은 I 구수좌표계 세타하고 J 구수좌표 세타하고 I 구수좌표 세타의 그 방향만 값이 있어. 같은 방향일 때만. 그 다음에 세타하고 R 같은 경우는 직각이거든. 구좌표계에서. 그러니까 제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상하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요 항목이 제로가 돼가지고 그 64개를 다 구하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놈만 구하면 그게 크리스토펠이 13개인가 살아남아요. 13개. 64개 중에 다 제로가 되고 13개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13개 가지고 정리를 하면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성의 그거 가지고 수성의 근일점 이동을 이제 계산해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첫 번째 이거는
요 놈은 그 태양과 수성 간의 만유인력만 작용했을 때 예? 그런 수성의 궤도가 어떻게 되는가를 계산해서 구해보는 거야. 예? 만유인력만 작용했을 때 어떤 궤도가 그려질 건가. 예? 그런 미분방정식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걸 풀어보면 그 해가 바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요게 이제 20률에 해당되거든요. 20률. 그래서 20률이 만약에 1보다 작으면 이 수성의 궤도는 타원 궤도로 그래요. 그림처럼. 그렇지. 그 다음에 그 20률이 1이면 원. 포물선 궤도로 그래요. 포물선이요? 포물선. 그 수성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필론이 1보다 크면 이 궤도 형태는 쌍곡선. 쌍곡선도 이런 식으로 되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11년이 0이면 오른동하는 궤도가 그려집니다. 예.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포물선 궤도하고 쌍곡선 궤도는 그리는 전체는 없죠. 왜냐하면 달아나잖아. 태양계 초기에 물론 있었는데 더 멀리 갔. 멀리 외부로 그냥 외부 운하로 다 달아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없는 거예요. 45억 년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없는 거 없고. 초기에는 좀 있었겠네요. 초기에는 있었는데 다 멀리 그 궤도를 그리고 이제 외부 사음간 우주로 그냥 다 도망가고 버리는 있죠. 거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놈은 타원 궤도만 그리는 천체들만 태양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 금, 지, 화, 목, 토.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해까지 다. 뭐 명, 명성도. 명. 예, 마찬가지. 그 다음에 헬리에성. 우리가 아는 천체들은 다 타원 궤도만 그려요. 예, 예, 헬리에성까지. 그다음에 헬리에성은 20률이 큰 거죠. 예. 지구도 타원 궤도를 그리는데 20률이 무지하게 작아. 작아서 원처럼 보여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타원 궤도예요. 그다음에 무지하게 작아. 달도 마찬가지예요. 달도 타원 궤도를 그리네요. 타원 궤도. 근데 이제 아니야, 달도. 그 오는 동하는 천체도 그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는 동하는 천체가 있습니다. 그 뭐야?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확률적으로. 이거는 인간이 만든 인공위성만 이런 원운동을 합니다. 인간이 정밀하게 로켓을 쏴서 이런 조건에 맞춰서 어떤 고도에다가 이런 속도를 예. 딱 주면 정확한 인간은 그 로켓의 정확한 분사를 조절을 할 수 있잖아요. 액체 로켓이. 그래서 정확하게 해주면 원운동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의도화돼서 저 수치 방정식을 풀어서 네. 그 값에 의해서 제로가 나오게 한 거잖아요. 네, 이 식대로 그대로 맞춰서 로켓가 조정을 해서 원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GPS 위성이 그런 원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원운동하는 천체는 없어요. 없다. 네. 있을 수도 있는데 네. 확률이 너무 낮은 거죠. 없어요. 거의 제로에 가까우니까 현실에서 없는 거지.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만유인력 법칙에 의해서 나온 거고, 요거는 이제 그 태양과 수성의 만유인력 법칙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이 태양 주변에는 많이 이어져 있고 갈수록 평탄해지는 그러한 시공간 분포를 상정을 해가지고 궤도를 구해봅니다. 구해보면 이것도 이제 복잡하게 보이죠? 복잡하지. 11장에 많은 페이지 수가 바로 이걸 계산하는 이라고 그다 책이 수식에 다. 두꺼워지는 거예요. 많은 이게. 그래서 그걸 풀어보면은 바로 이 식이 나옵니다. 이 식. 요 궤도 방정식이 나와요. 그러면 만유인력이라고 구한 요 궤도식하고 어떤 보면은 비슷하잖아요. 꼴이.
꼴이 다 비슷해요. 예, 비슷해요. 뭐 비슷할 차이 나는 수밖에 없지. 부분은 요 파이가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요 파이가. 예. 그래서 파이에서 요 항목이 투과가 되기 때문에 이 수성이 근일점이 100년에 42.3616초만큼 근일점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수성의 정확한 운동은 그 만유인력 법칙만 따져보면은 이걸 영원히 타원 운동 이렇게만 계속 돌아야 돼. 근데 만유인력 법칙이 맞는다 그러면 근데 이거는 근사적인 해일 뿐이야. 실제적으로는 태양에 의해서 시공간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수성이 이렇게 타원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타원 자체가 정확히 그린다면은 요렇게 그렇죠. 요런 식의 운동을 하는 거야. 궤도 운동을. 요렇게. 근데 여기 근일점이 100년에 이만큼 초씩 살짝 움직이는 거야. 아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되게 재밌지. 그래서 만유인력만 작용한다고 했을 때면 이게 맞는데 실제적으로 관측해보면 결과는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또 요 100년에 이만큼씩 움직인다는 게 계산 수치로 나와버려. 상대성 이론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 아인슈타인이 계산을 했죠. 그 이론 만들고 나서 딱 저 생각이 떠오른 거야. 당연히 수성의 근일점 이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무릎을 치고 그거 확인한 거지. 이게 요 식으로 수치가 수학적으로도 계산치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관측 결과치하고도 오차 범위에서 같으니까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방정식이 맞다는 거야. 이 우주를 설명하는 방정식이라는 거야, 그게. 그 차이가 지금 그 파이 값이 약간 요 항목 때문에. 왜 저기 분자는 왜 이게 반대로 돼 있죠? 네? 분자에 올라가 있는 식이. 이거는 저 PPT가 잘못돼서. 그럼 어떻게 맞는 거예요? 왼쪽에 맞는? 이게 맞아요. 이게 내가 잘못했어 그래. 잘못했어요. 여기 여기가 뒤집어졌네. 이게 내 책에 보면 초창기 버전이 오타가 있어요. 그 나중에 수정했어요. 네, 지금 수정해놨어요. 그 책에 보니까 아인슈타인이 한 달 정도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었대. 그럼 아인슈타인이 저걸 구한 거예요, 그죠? 그걸 구하고 나서. 예,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성하면서 저게 딱 느껴졌대요. 그래서 물어보고 자기가 계산하고 딱 일치하니까 자기 자수전에 있을걸? 한 달을 자기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거의 미쳤대.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처음으로 중력장 방정식이 이 우리 우주를 정확히 설명하는 방정식이라는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수성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금성도 이렇게 돌아요. 그 다음에 지구도 마찬가지로 돌는데 차이가 이제 왜냐면 수성이 태양에서 가장 가까워서 가까우니까 태양 주변에 당반 시공간이 휘어져 있잖아. 예. 그런데 그런 효과가 수성이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거야. 그렇죠. 관측 가능할 정도의 수치가 나오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제 지구나 화성 가면 많은 경우로 관측을 해도 그게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게 근일점 이동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수성은 구분이 돼. 그래서 수성이 바로 중력장 방정식 옳다는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에딩턴이 아프리카 가가지고 별빛이 휘어진 걸 관측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딩턴이 이렇게 실험을 한 거예요. 에딩턴이 지구가 이 별빛 여기 있잖아요. 이 별빛이 지구가 여기 있을 때 사진 한번 딱 찍은 게 하늘. 한번 딱 찍고 그 다음에 지구가 요렇게 반대편으로 와가지고
여기 다리 개기기실 있잖아. 개기일시. 이 상태에서